안녕하세요, 비비님. 저희 촬영에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드니에 베이스를 둔 핀테크 회사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비비신이라고 합니다. 4년 전에 UX, UI 디자이너로 커리어를 전향해서 한국에서 먼저 커리어를 시작했고, 호주에 온 지는 현재는 3년 좀 넘었습니다. 원래는 전공이 의류학과로 알고 있는데, 비전공자로서 UI UX 커리어를 새롭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처음에 UI UX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패션 회사에서 비주얼 머천다이저로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그 말씀하셨다시피 대학에서 의류학을 전공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패션 회사에 다니는 거를 되게 꿈꿨거든요. 근데 비주얼 머천다이징은 이제 브랜드 매장에서 상품 디스플레이를 가이드하고 이런 직업인데 저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그 직업이 잘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이제 현실은 백화점 오픈하기 전에 새벽에 출근하거나 야근도 많고 굉장히 물리적인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는 항상 해외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것을 꿈꿔왔기 때문에 좀 유연성이 있는 직업을 되게 지향해왔고 매일 그렇게 출근하는 건 되게 지옥 같은 생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서 원격 근무도 할 수 있고 디지털 노마드로 살 수 있는 직업은 없을까 검색을 해서 그냥 단순하게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런 UI UX 디자이너라는 거를 발견을 해서 회사에 바로 통보하고 커리어를 전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UI UX를 준비하면서 퇴사를 한 것도 아니고, 퇴사를 하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셨으며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진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어려웠죠. 그 무엇보다도 멘탈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대학 동기들은 4년 동안 공부한 전공을 살려가지고 하나둘씩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는 소식이 들리는데 저는 이제 그 와중에 퇴사를 하고 백수로 돌아가고 이제 4년 공부한 거를 포기하고 아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거였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제가 원하는 라이프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희망으로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는데요. 그 취업 준비는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고비용을 내는 이제 부트캠프 형식의 학원을 다니려고 했는데 운 좋게 이제 국비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에 합격이 될 수 있어서 무료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네, 2달 안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좋았지만 굉장히 그래픽에 치중된 커리큘럼이었어서 제대로 UX를 배우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따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UX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온라인 아티클도 읽고 혼자 이제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면서 이제 독학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됐죠. 그러면 그렇게 국비지원 교육을 끝내놓고 나서 스터디 그룹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스터디 그룹을 통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드신 다음에 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었나요? 어쨌든 한국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든 그 상태에서는 한국 기업에 먼저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해외에 있는 기업을 하기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건 PDF 형식의 포트폴리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어떤 잡이라도 구해보자라는 이제 명목으로 한국식으로 만든 걸로 스타트업부터 막 지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식 PDF로 한국 스타트업에는 지원을 해서 캐주얼로 시작은 할 수 있었는데 그 제가 케이스 스터디로 했던 거는 추후 나중에 이제 해외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비전공자로 포트폴리오를 만드셨는데, 포트폴리오를 통해가지고 한국 기업에도 취업을 하시고, 결국에는 해외 취업에도 성공을 하셨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꿀팁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맨 처음부터는 해외 취업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해외 디자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한국과 달리 해외는 웹사이트 형식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이제 흔했어요. 그래서 저는 웹사이트 포트폴리오가 해외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했고, 제가 원어민이 아니라는 그런 여러 부족한 점 보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제가 비주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제 포트폴리오가 그런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이제 해외 디자이너들의 포트폴리오를 수집하고 이제 그들의 퀄리티를 따라갈 수 있도록 굉장히 되게 딥하게 스터디를 했고, 처음에는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가 한계를 느껴서 이제는 웹플로우라는 노코딩 툴로 이제 포트폴리오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런 웹사이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 사실 해외 취업뿐만 아니라 현재는
뭐 한국에서도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웹사이트로 갖는 것 자체가 이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꿀팁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다른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정말 스터디를 많이 하고 수집해서 자기만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워드프레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워드프레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네. 한계를 느끼셨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워드프레스 자체도 정말 오래된 플랫폼이고, 어떤 그것과 연계된 라이브러리 같은 형식의, 저도 그런 샘플리체라는 프로덕트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워드프레스랑 연계해서 만들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웹플로우에서 비해서는 현저히 부족했어요. 웹플로우는 애니메이션도 자유롭게 좀 구사할 수 있고, 말 그대로 포토샵이나 피그마처럼 디자인 툴처럼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웹플로우의 자유도를 워드프레스는 항상 너무 따라갈 수 없어서 그런 점에서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본인이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 스타트업에서도 근무를 하고, 이제 다양한 이제 프리랜서 작업들도 많이 하고 했지만, 조금 더 완결된 과거의 프로젝트 중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전 회사가 이제 링크트리였는데, 링크트리에서 공유 경험을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전적으로 엔드 투 엔드 디자인을 맡은 프로젝트라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배우고 재밌었던 프로젝트인데 혹시 뭐 링크트리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링크트리에 들어가시면 링크트리 그 사용자들의 메인 페이지에 가시면 그 위쪽에 있는 공유 버튼이랑 그 링크들을 이렇게 스와이핑 하면 그 링크를 공유할 수 있는 또 버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그 공유를 어떻게 디자인할지 고민하고 유저 테스팅을 통해서 디자인 결정을 어떻게 올바르게 할지, 뭐, 그리고 기능을 출시하고 나서 피드백을 또 받고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그런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완결된 디자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점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현재 해외에 계신데, 해외 취업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해외 유학을 하지 않았고 해외에서 오래 산다든지 그런 베네핏이 있었던 부분은 아니어서 그래서 사실 해외 취업을 하는 게 되게 쉬운 길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이제 비자 스폰서십도 필요하고 그런 외국인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에도 조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지만 웹사이트 포트폴리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가 부족하더라도 제 디자인을 통해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이제 또 다른 후보자들하고 좀 차별화될 수 있었던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뭐 디렉터랑 나중에 이제 제가 다 합격을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리크루터랑 통화를 했을 때는 조금 영어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리크루터는 안 될 것 같다는 식으로 했는데 저는 네, 링크드인으로 콜드 메시지로 저의 그때 당시에 매니저였던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너 정말 포트폴리오 쿨하다. 내가 너네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뭐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그 이제 매니저였던 그분이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좋은 인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리크루터의 그 대기자 목록 그런 거에는 제가 없었는데 얘는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사람들이 얘가 뭐 언어가 부족하다고 안 뽑는 건 너무 불공평하니까 인터뷰를 다음 거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기회를 얻었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콜드 메시지를 보내고 포트폴리오를 강점을 두면 다들 이렇게 매니저가 될 분들, 하이어링 매니저 분들이 보고 뽑힐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링크드인 통해 가지고 콜드 메시지를 보냈던 그 적극성이 어필이 되었던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뭐 해외 취업 이런 거에 많은 이제 강의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것도 엄청 옛날부터 찾아보긴 했어요. 관심이 있어서. 근데 거기서 콜드 메시지나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실제로 적용하고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합격하신 다음에 음. 어떤 부분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네, 그때 그 디렉터분이 바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차별화 하려고 했다기보단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는 프로젝트마다 이제 성격이 다르고 프로덕트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저는 항상 뭔가를 약간 컬러와 연결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 라이프에 있어서도 어떤 라이프의 어떤 카테고리를 이런 컬러로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데 프로덕트도 그 프로덕트마다 컬러를 다 다르게 줬어요.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는 옐로우 배경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어쨌든 관람자 입장에서 어떤 프로덕트를 관람하고 있을 때 그 프로덕트라는 그 성격에 정말 몰두가 돼서 내 작품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덕트마다 연상이 되는 아니면 브랜드마다 연상이 되는 그런 브랜드 컬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배경을 다 다르게 했고 컨셉을 조금씩 다르게 했더니 이제 그 디렉터 분이 말씀을 하시길, 너가 프로덕트마다 그런 컬러를 다 다르게 하지 않았냐. 그런 거에서 이 사람은 디자인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가장 빠르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차별화가 됐던 것 같아요. UI UX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요. 취준생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요즘 가장 많이 요구되는 역량은 뭘까요? 요즘은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에게 좀 엔드 투 엔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더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UX부터 UI까지 다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모든 것을 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에 전문화를 갈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어느 한쪽에 이제 강점을 주면서도 전체적인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를 이끌어가고 한 프로덕트의 문제를 이제 깊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역량이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들한테 많이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논리적이고 이제 현명한 디자인 결정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디자인을 잘 설명하고 그 스테이크홀더들을 이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저는 앞으로 더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은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되실까요? 당연히 앞으로 이제 꾸준히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이제 현재는 미드급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점점 더 시니어로 커리어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는 멘토링도 꾸준히 이제 하고 있고 작년에는 좀 ADP 리스트라고 좀 글로벌한 멘토링 플랫폼이 있었어요. 거기서 다양한 이제, 국가에서의 멘티분들을 만나고,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해외 취업도 그렇지만, UI, UX 디자인도 정말 바닥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거진 이름이 바닥부터 시작한 UX, UI인데, 그것처럼 이런 경험들을 이제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나누고 있어요. 그렇게 정말 커리어를 전향하시려는 분들, 해외 취업을 처음부터 하시려는 분들, 그런 분들과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같이 성장하고 영감을 주고받을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멘토링 플랫폼을 넘어서 이제 제가 뭐 커피챗이라는 플랫폼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더 플랫폼을 더 확장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1대1로 하는 거를 좀 넘어서 더 많은 분들 그리고 글로벌한 어디언스들에게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올해 목표는 좀 퍼스널 브랜딩을 더 하면서도 유튜브 채널 오픈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쯤에 오픈을 할 것 같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한국 분들을 넘어서도 다른 분들에게 뭐, 리소스도 제공하고, 더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커리어를 그쪽으로 더 확장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커리어 패스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저도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